중학생 2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다시 돌아온 국어 온라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월 12일 월요일이고요. 여러분들은 새롭게 온라인을 시작하는 첫날일 텐데 아마 이 영상을 며칠 지난 뒤에 공부하는 반도 있을 겁니다. 형들이 등교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종소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까지 2단원의 소단원 1 한글의 창제 원리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2학기 교과서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단원을 꼽으라 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그 단원을 꼽을 겁니다. 그래서 직접 이렇게 빔도 구입해서 영상을 만들었던 거고요. 자, 지난 시간까지 학습했던 것이 조선시대 훈민정음이 창제됐을 당시의 원리를 배웠다면 우리 이번 시간부터 학습할 소단원 2 내용, 자, 정확한 발음과 표기는 현대 국어를 사용할 때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하는 원리와 다양한 예를 학습하는 단원입니다. 가끔 방송을 보다 보면 방송인들의 발음, 그다음 자막이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공부하는 현대 지성인으로서 올바른 발음과 표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겠죠? 자, 학습 목표부터 정확히 짚어보고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습 목표입니다. 단어를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다. 여기서 핵심 키워드 3개를 찾으라 라고 한다면 바로 정확하게 발음하고 표기할 수 있다. 이 부분이겠죠? 여러분들이 국어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정확한 발음을 골라라, 정확한 표기를 골라라, 이런 문제 당연히 출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발음이 정확한 건가요? 왜 그 표기로 써야 하나요? 라는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소단원 2의 첫 번째 부분은요, 바로 발음 원리와 표기 원리를 학습하는 부분입니다. 이론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다소 지루할 수 있고 외워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공부해 놓으면 여러분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그 원리에 의해서 이렇게 발음해야 하지, 이렇게 표기해야 하지 아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과서 펴고 학습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과서 104쪽에 있는 사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와 나로 나뉘어진 만화가 나오는데요. 자, 동생과 오빠의 대화입니다. 근데 그 대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봐주세요. 윗부분에 있는 가 부분의 만화입니다. 자, 오빠와 동생이 대화를 주고받고 있죠. 오빠, 꽃이 시들려고 해. 어떡하지? 고민하니까 오빠가 답을 줍니다. 일단 물을 주고 빛이 있는 곳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동생이 빛이 어디 있어? 라고 하면서 뭘 떠올리게 되냐면 머리빗을 떠올리게 됐죠. 자, 그렇지만 오빠의 의도는 시들어가는 꽃에 무엇을 주어라? 물을 주고 그 다음 햇빛이 있는 곳에 둬라 라는 의도였겠죠. 즉 오빠의 발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동생은 제대로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빠의 의도는 무엇이었나요? 물을 주고 빛이 있는 곳에 라고 말했어야 하죠. 오빠의 의도는 햇빛, 라이트를 의미하는 빛을 의미했겠죠. 그렇지만 오빠가 사용한 실제 발음은 어땠어요? 발음 기호입니다. 이 괄호는요. 빛이 있는 곳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있는 곳에 그랬더니 동생이 머리빗을 떠올렸다고 얘기했죠. 그럼 오빠의 발음을 올바르게 고치면 동생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오빠의 발음을 정확하게 고치면 빛이 있는 곳에 가 아니고 올바르게 발음해 볼까요? 빛이 있는 곳에 라고 이야기하면 동생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겠죠. 즉, 오빠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다? 정확한 발음을 사용하지 않았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럼 다음 만화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밑에 있는 나 부분입니다. 선생님 칠판을 좀 지우고. 자, 이번에 다정하게 문자를 주고받고 있죠? 동생이 오빠한테 문자를 전송한 내용입니다. 오빠, 엄마가 뜨거운 죽을 식혀주셨어. 여러분, 뜨거운 죽이라고 했죠? 그럼 이때 식혀주셨다는 어떤 의미가 적합할까요? 그렇죠. 입이 되지 않게 어머니가 불어서 온도를 낮춰주셨다는 의미였겠죠? 그랬더니 오빠가 이 문자 메시지를 보고 죽도 배달이 돼? 라고 물어봅니다. 이번엔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을까요? 동생의 문자 메시지 중에서 식혀주셨어. 이 부분이었겠네요. 자, 동생의 의도를 정리해보면 엄마가 죽을 후후 불어서 온도를 낮춰주셨어. 그걸 전달하고 싶었지만
오빠는 어떻게 이해했어요? 배달의 의미로 이해했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동생이 문자 메시지에 잘못된 표기, 올바르지 않은 표기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올바른 표기를 고치면 시켜주셨어가 아니고 뜨거운 죽을 시켜주셨어, 이게 아니고 어떻게 고쳐야 한다? 온도를 낮추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죽을 시켜주셨어, 내가 편하게 먹을 수 있게 어머니가 후후 불어서 시켜주셨어, 이렇게 사용해야겠죠? 자, 똑똑한 친구들은 이 쉬운 만화를 왜 우리한테 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만화의 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바로 이 내용이죠. 그럼 이 만화가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석해야 제대로 된 공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만화의 공통점은요,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지금 우리는 만화의 핵심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가와 같이 정확한 발음을 사용하지 않거나 나와 같이 정확한 표기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걸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하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정확한 발음과 표기를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만화 내용도 중요하지만 방금 살펴본 요 내용이 이 만화의 핵심이라는 거 기억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교과서의 본문을 통해서 각각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06쪽에 있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학습하는 부분은 단어의 발음 원리와 표기의 기본 원리입니다. 이 원리들에 의해서 실제 어떻게 발음하고 어떻게 표기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이번 단원의 핵심입니다. 질문과 답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할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암기해야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같이 내용 훑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단어를 발음하고 표기할 때 따라야 할 규칙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의아하죠? 그런 규칙이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 규칙을 우리는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이라고 합니다. 자, 각각의 명칭에서 이해가 되죠? 표준 발음법은 무엇에 관한? 정확한 발음에 관한 다양한 규칙과 예들을 실어놓은 규범이고요. 한글 맞춤법은 말 그대로 올바른 표기에 관한 규범을 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국립국어원에 가면 출력할 수도 있고요. 책자로도 나와 있거든요. 관심이 한 번도 없었죠? 그렇지만 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한국 학생들이 한국 대학으로 입학을 할 때에는 이런 것들을 시험을 봅니다. 그 선생님이 중국에 근무했을 때 고3들은 수능 공부가 아니고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을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두 규범은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표준 발음법은 발음에 관해서, 한글 맞춤법은 표기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다. 다시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단순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암기하시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법은 무엇에 관한 규칙이다? 발음상의 규칙. 표준 발음법이니까 발음상의 규칙과 규범을 담아놓은 규범이다. 규정이다. 한글 맞춤법은 말 그대로 적을 때, 표기할 때 지켜야 할 규범을 담고 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국어에서 정확한 발음에 관한 규범이 있죠? 그 이름을 뭐라고 한다? 표준 발음법. 자, 이번엔 올바른 표기에 관한 규범이 있겠죠? 우리 그 규범을 한글 맞춤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정확한 발음과 표기에 관한 그냥 이렇게 해야 정확하지라고 하는 두루뭉술한 게 아니고요. 우리 국어에는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이 존재한다는 것. 표준 발음법은 발음에 관한 것, 한글 맞춤법은 표기에 관한 것이다 라고 정리하면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해결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표준 발음법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자, 그 전에 복습 한번 할까요? 표준 발음법이 뭐였죠? 우리 국어의 정확한 발음에 관한 규칙과 기준을 담은 규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표준 발음법 기억합니다. 기본 원리는 무엇일까요? 자, 규범이기 때문에 각각의 조항이 있습니다. 꼭 법전처럼요.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표준 발음법 제1항입니다. 가장 기본이 된다는 뜻이겠죠?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어려울 거 없죠? 실제 발음대로 발음해 말이 좀 이상합니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문제는 뒷부분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선생님도 대학 다닐 때 그냥 여기서 끝내면 되지 이렇게 붙이는 말이 많아 하고 불만을 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본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 그렇지만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한다. 그럼 도대체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이 뭔지를 살펴봐야겠죠? 내용 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표준어가 무엇인지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자, 표준어라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입니다. 좀 어감이 이상하죠?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우리 이것을 뭐라고 한다? 표준어로 한다. 자, 근데 여기 선생님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요, 표준어의 정의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 정의 안에는요, 다양한 기준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먼저 일단 현대 서울말이죠. 시간적으로 보면 현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다음 장소, 공간으로 보면 서울말인데요. 그러면 시골에 사용하고 있는 사투리는 다 교양이 없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서울말도 사투리의 하나입니다. 다양한 지역의 방언들 중에 대표 방언을 뽑았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서울이 우리의 수도이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다양한 지역 방언 중에서 대표로 뽑힌 것이 바로 표준어가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보면 표준어라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교육을 이수했다면 당연히 표준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겠죠? 자, 여러분들 표준어 스스로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투리를 쓴다고 해서 교양이 없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 우리나라의 대표 언어로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모두 지켜야 한다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표준어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이라면 표준 발음은 너무 쉽네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서울말의 무엇이다? 실제 발음. 왜냐하면 앞에서 뭐라 그랬죠? 표준 발음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그랬잖아요. 따라서 표준 발음이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의 실제 발음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달달 외우지 마세요. 하지만 같은 단어를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표준 발음을 정했다. 아직 이해가 안 되죠?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이 뭔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표준어라는 것은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 그럼 표준 발음이라는 것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같이 한번 내용 점검합니다. 자, 우리말은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나요? 말, 밤, 눈,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가 다른 단어들이 국어에는 참 많죠? 이런 식으로 소리의 길이를 구별해온 전통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짧게 발음하는 말은 달리는 말이고요. 여기에 점점 보이죠? 이게 장음, 긴 소리 표시예요. 말, 길게 발음하면 사람이 하는 말을 의미합니다. 몇 가지 더 살펴볼까요? 자, 눈도 짧은 눈이 있고요. 이렇게 길게 발음하는 눈이 있죠? 여러분, 어떤 눈이 짧은 눈일까요? 사람의 눈일까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일까요? 선생님은 약간 이렇게 이해했어요. 어릴 때는 눈이 많이 오면, 종이치네요. 자, 어릴 때는 눈이 많이 오면 좋잖아요. 눈싸움도 할 수 있고, 눈사람도 만들 수 있고. 그럼 눈이 많이 와야 좋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어릴 때, 자, 이 긴 눈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많아야 좋다라고 생각해서 연결해서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즉, 종이 참 기네요. 사람의 눈은 짧은 눈,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긴 눈. 이렇게 발음하는 것이 있고요. 또 있죠? 밤도 있습니다. 짧은 밤, 그 다음 긴 밤이 있죠.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밤이 깜깜한 밤일 것 같아요?
저 선생님은 먹는 밤을 참 좋아하거든요. 요즘 선생님 어머니가 밤을 주워 오셔가지고 밤 삶은 걸 강아지랑 나눠 먹으면서 요새 포동포동 살이 오르고 있는데, 자, 맛있는 밤은 많을수록 좋죠? 그래서 선생님은 먹는 밤은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긴 밤 이렇게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이런 식으로 우리 국어에는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의미를 구분해온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도 이런 기준들을, 이런 작은 표시들을 밝혀서 길이를 표준 발음법에 소리의 길이에 대한 규정을 포함했습니다. 즉,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발음의 전통을 표준 발음법에도 반영한다. 그 예가 무엇이다? 소리의 길이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편하겠죠? 자, 그럼 전통성은 이해가 됐을 겁니다. 합리성인데요. 합리성은 더 쉽습니다. 국어의 규칙이나 법칙에 따라, 즉 쉽게 이해하면 문법 규칙 이런 것들에 따라서 올바르게 발음한 것들, 이런 것들을 표준 발음법으로 정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즉 전통성이라는 것은 오랜 시간 우리 국어를 사용하면서 소리의 길이랄지 이런 것들을 반영해왔던 그 역사적인 전통을 살려서 표준 발음법에도 소리의 길이를 반영한다랄지, 이것이 소리의 전통, 국어의 전통성. 그 다음 합리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규칙에 따라서 발음을 정한다. 다시 정리하면 표준 발음법의 기본 원칙은 표준어를 실제 발음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가 달라졌던 것처럼 오래전부터 사용해온 국어의 전통성과 그다음 문법 규칙 등과 같은 규칙에 맞게 발음하는 것을 모두 포함한다. 그게 바로 표준 발음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표준어를 실제 발음대로 하되 그 안에 국어의 전통성과 합리성을 반영한다. 이렇게 하면 표준 발음법의 기본 원리 끝!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표준 발음법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번에 올바른 표기에 관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선생님 분필을 좀 갖고 올게요. 자, 한글 맞춤법의 원리는 무엇인가요? 우리 표준 발음법도 제1항이 있었죠? 한글 맞춤법도 가장 기본이 되는 첫 번째 항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겁니다. 표기하는 겁니다. 기준은 무엇이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여기서 끝나면 너무 좋겠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대학 다닐 때 이런 수업 시간이 있거든요. 국어 정서법이라는 수업이 있는데 왜 우리 국어의 맞춤법과 그 다음에 표준 발음법의 규정에는 왜 항상 덧붙일까? 그냥 끝내면 되지. 왜 자꾸 부연 설명을 해서 복잡하게 만들까? 시험 공부하기 힘들게 라고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살펴볼게요.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적었어요. 꼬치.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요? 꼬치.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은 거거든요. 꼬치. 그럼 누군가는 닭꼬치, 그 꼬치를 떠올릴 수도 있고요. 꽃이 예쁘다, 플라워를 떠올리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문제가 뭐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발음했을 때 의미 파악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덧붙입니다. 무엇을?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자, 선생님의 의도는 이거였거든요. 플라워, 꽃이 요거였거든요. 자, 어법에 맞도록 한다. 우리 국어의 어법은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 거죠. 플라워, 꽃이라고 하는 형태를 밝혀 적는다. 이게 바로 어법에 맞도록 적은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한글 맞춤법은 기본적으로 표준어를 발음대로 적습니다. 그렇지만 의미 파악이 불분명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그 어법이 무엇인지를 앞으로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힘들어지는 부분인데요. 포기하지 말고 같이 한번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한글 맞춤법은 무엇을?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 단, 의미 파악이 분명할 수 있도록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핵심을 강조해보면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 그렇지만 무엇에 맞도록 한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 이 두 가지 기억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글 맞춤법 제1항의 내용을 설명한 교과서 지문을 선생님이 간략히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봐주세요. 자, 우리 기본 원칙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거였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구름, 나무, 하늘은 발음과 표기가 일치합니다. 구름, 표기와 발음이 모두 일치하죠. 보이죠? 이런 단어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 선생님이 앞에서 예를 들었던 꽃이
꽃나무, 꽃과 이런 것들은 표기와 자꾸 우리를 괴롭히는 종소리입니다. 표기와 발음이 일치되지 않죠. 자, 꽃이 표기는 이렇게 하지만 발음으로 적으면 꽃이 닭꽃인지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표준어를 소리대로 발음했을 때 그 의미 파악이 정확히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덧붙였어요?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는 원칙이 추가된 겁니다. 자, 구름, 하늘, 바람 이런 단어들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어도 문제가 없지만 꽃이, 꽃과 또는 옷만 할 때 이런 것들은 실제 표준어와 발음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 발음을 그대로 적었을 때 의미 파악이 분명해지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뭘 추가했다? 어법에 맞게 적는다라는 내용을 추가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정리하면요.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무엇을 파악하기 쉽게,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단어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다시,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것은 무엇을 파악하기 쉽도록,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단어의 본래 형태, 즉, 꽃이 이걸 어떻게 밝혀 적는다? 이건 발음이죠? 자, 의미 파악을 분명히 할 수 있게 꽃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어법에 맞게 적는다는 겁니다. 의미 파악,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이해가 되시죠? 정리해보면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중요한 건 의미 파악이잖아요. 뜻을 파악하기 쉽도록 단어의 본래 형태를 밝혀 적는다. 선생님이 몇 가지 예를 칠판에 제시하겠습니다. 옷만, 풀꽃이, 빛이. 이거 무슨 뜻일까요? 머릿속에 딱 보이는 거 있나요? 만약에 표준어를 그냥 발음대로 쓴다로 끝냈다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옷만이 뭐예요? 풀꽃이? 닭꼬치도 아니고 풀꽃이? 빛이? 해변을 말하는 건가? 헷갈릴 수 있죠. 자, 선생님이 의도한 건 이거겠죠? 옷만, 우리 옷, 풀꽃. 아, 풀꽃 예쁘다 할 때, 그 다음 빛이 밝다 할 때 빛입니다.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이렇게 적으면 의미 파악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뭘 덧붙였다? 어법에 맞도록 원래 단어의 형태를 밝혀 적는다. 이게 바로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그럼 다음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학습할 다양한 표준 발음과 한글 맞춤법의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가장 기본이 되는 두 가지 규칙에 대한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학습 내용을 다 같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에서 단어를 발음하고 표기할 때 핵심 키워드, 단어를 발음하고 표기할 때 따라야 할 규칙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정확한 발음에 관한 규칙, 표준 발음법. 다시 뭐라고요? 표준 발음법. 자, 이번엔 올바른 표기에 관한 규칙, 한글 맞춤법. 뭐라고요? 한글 맞춤법. 그래서 1번의 내용을 대답할 수 있어야겠죠?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이 있다. 자, 표준 발음법, 발음에 관한 표준 발음법의 제1항입니다. 표준 발음법은 표준어의 실제 발음을 따르되, 여기서 끝내면 좋겠지만 뒤에 붙는 말이 있다 그랬죠? 자, 국어의 무엇과 무엇을 고려하여,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국어는 예로부터 말, 밤, 눈과 같이 소리의 길이에 따라 의미를 변별했던 전통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표준 발음법에도 이러한 소리의 길이를 반영해서 긴 소리에는 장음 표시 땡땡을 붙인다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국어의, 그래서 옆에다 쓸게요. 국어의 전통성과 그 다음 두 번째 괄호, 무엇을 고려하여? 자, 규칙, 지켜야 할 문법 같은 것들을 지켜야 한다. 합리성이었죠. 전통성과 합리성을 고려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 한글 맞춤법입니다.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뭐 하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소리 나는 대로 적되. 예를 들면 어떻게? 하늘, 바람, 구름, 땅 이런 것처럼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럴 경우에 단어의 뜻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엇에 맞도록 적는다?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그 예로 들었던 것이 선생님이 온만, 풀꽃이, 빛이 이런 것들이 있었죠? 자, 오늘 학습 내용의 핵심은 이 두 가지입니다. 표준 발음법과 한글 맞춤법이 무엇인지, 그럼 각각의 1항에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학습하고 다음에 구체적인 각각의 항목들을 살펴볼 건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동그라미를 좀 지어볼게요. 정확한 발음과 표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볼 겁니다. 이게 규칙들이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옵니다. 좀 집중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이제 시험 볼 때 수준 차이가 확 날 수 있다라는 점. 자, 오늘의 한 문장입니다. 짧습니다. 행복한 상상이 승리를 만든다 라는 내용인데요. 선생님은 국어교사의 꿈을 고1 때 확실히 가졌습니다. 그전에는 꿈이 계속 바뀌었고요. 고1 때부터는요, 핸드폰의 그 액정에는 문구를 예전에 설정해 놨거든요. 거기도 국어교사가 된다라는 내용을 항상 써서 3년 동안 유지했더니 정말 국어교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이 있다면 계속 그 꿈을 이룬 본인의 모습을 상상하면 태도도 바뀌게 되고 마음가짐도 바뀌게 되겠죠. 이 행복한 상상이 단순히 게임에서 이기는 그런 상상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미래에 정말 원하는 자리에 원하는 일을 하고 있던,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의 행복한 상상이기를 선생님이 바라봅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교과서 준비하시고 열심히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